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과연 우리 지수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은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회담 결과가 매우 안 좋았죠. 단독 회담을 2분밖에 안 했다. 그리고 제재도 계속 유지하겠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오늘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을 하면서 우리 지수가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장 중반, 장 후반에 들어서는 지수가 강하게 턴을 하면서 오늘 매우 좋은 모습으로 우리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도 다우라던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끝났고, 그리고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연일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40분 정도 되는데 시간의 단일가와 유럽장과 미국장도 아직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몇까지는 배제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내일 동영상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0.05% 조금 하락하고 3일째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3일 연속으로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좀 부담된다. 그 뉴스가 자꾸 나오면서 위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이 없다라는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은 1139, 1140이 깨지고 지금 좀 더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증시에 매우 좋은 호재죠.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내려왔어요. 63.89. 이번 주에 계속 64불 위에 있었는데 지금 유가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이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세를 줄까? 글쎄요. 지금 야간 선물을 보시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0.12 정도 상승으로 되고 있어도 한 10시 반 정도 되면 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를 다음 주에 깬다. 힘들죠. 다음 주에 얘네가 옵션 만기 일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를 주고 올리기는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그리고 얘네도 상승을 한 2주, 3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됐기 때문에 좀 피로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데 오늘 한번 어떤 식으로 가나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얘가 이쪽에서 좀 빼고 그 다음에 내려온다. 그러면 다음 주에 찌질찌질 좀 조정 주면서 얘도 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우리 증시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신기한 게 야간 선물이라던가 선물은 계속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0.17, 어제는 0.15, 0.19 뭐 이런 식으로 내려도 외국인은 파는데 현물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 선물이 좀 빠져도 써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랑 외국인 보시면은 기관은 오늘도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은 또 샀고, 그런데 기관도 장중에 분명히 매수였는데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좀 팔더군요. 자, 거래소를 딱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게 외국인은 오늘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샀고 개인은 일편단심 민들레로 던졌습니다. 왜?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2250을 넘을 것인가 보다는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나, 개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증시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 겪은 게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관은 사는 척 하면서 막판에 던지고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안 갔죠.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안 갔는데 이거는 나스닥 바이오 지수도 좀 영향이 있죠. 자, 전날에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좀 오른 다음에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가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나스닥 바이오 제약 지수가 지금 안 좋게 나오니까 오늘 좀 쉬어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상승으로 갔다가 장막판에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52주 신고가를 찍고 그래가지고 오늘 기술주들 좀 날아가려나? 지난번에 막 유니셈이라던가 아니면 뭐 하이닉스 관련주 그리고 5G 관련주 막 휴대폰 관련주 뭐 이런 애들도 좀 날아가길래 이번에도 좀 정상적인 주식이 섹터 순환매가 돌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까 봤는데 일단은 애플이라던가 이런 휴대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뭐 BH라던가 이런 휴대폰 부품 관련주는 오늘 좀 쉬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꺾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약간 좀 쉬어가는데 얘네도 똑같습니다. 다음 주가 옵션 만기. 얘는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입니다. 세러데이였나? 금요일이 영어로? 프라이데이, TGI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까지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이쪽에서 막 방향을 틀면서 나가면 우리도 좀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따라갔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옵션 만기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끌어올리면서 거기에 돈을 투입했던 거를 옵션 이 만기주에 다 밑으로 던지기가 생각보다 지금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번 주부터서 계속. 그래서 지금 포지션이 우리가 상승으로 잡아놨는데 반대로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고 옵션 만기가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서 우리도 좀 조정을 주면서 가는 게 좋아요. 그냥 매일 상승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2600 갈 때처럼 막 매일 상승하면서 80%의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막 그러면 되게 좋을 텐데 지금 그런 증시는 아닙니다. 60% 정도? 55에서 60% 정도가 지금 가는 거지. 안 가는 종목은 아직도 안 가는 게 많아요. 특히 오늘 뭐 미세먼지주들 오늘 같은 날에 완전 다 죽었죠.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0.41%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상당히 실망스러웠죠. 자,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보고 한국에 방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을 듣고 사의를 표명했죠. 자, 일단은 안 온다고 했습니다. 안 온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대북 제재는 유지되어야 된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기존에 사료주하고 비료주가 올랐던 이유가 북한의 어린이들을 지원해주자. 인도적 지원을 해주자. 이런 쪽으로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뭐 인도 카레를 보내주자. 그런 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어린이들이라던가 그런 애들은 이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쌀이라던가 뭐 이런 거 비료 같은 거 뭐 보내주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북한에서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지 그 다음에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단계를 걸쳐야 된다. 저쪽에서 뭔가 성의를 보여야지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뭐 비료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남해와 현대사료 그 다음에 어제 뭐 경농, 대유, 한창 아난티 뭐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회담 시간이 1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단독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회담 시간이 실질적으로 2분밖에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건 우리나라 언론이 아닙니다. 미 전문가와 미 언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설득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했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호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자, 물론 남북 정상회담을 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아난티라던가 뭐 한창 좋은 사람들 모든 대북주가 반등 없이 그냥 종가까지 다 밀리고 끝났습니다. 장중에 반등이란 반등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쭉 밀리면서 끝났는데 그래서 초반에 좀 코스닥이 밀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촥 상승했죠. 오늘 되게 개인적으로 좋은 하루였어요.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지금 뭐 10거래일 연속 거의 계속 상승만 하고 있는데 지난 고점도 여기 뚫었습니다. 이제 다음 여기를 보러 가야 되는데 일단은 800부터 좀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800포인트까지 지금 갈 것인가 다음 주에
우리가 800까지 막 렛츠 고고고고 하면서 가기에는 저는 세계 증시가 지금 좀 부담이 되고 있죠. 왜냐?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안 좋았다. 우리나라 다 따라갑니다. 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다. 실적 부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대로 따라갑니다. 실적 부진인 건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주가가 저기서 먼저 선빵 치고 내린다? 그러면은 우리도 따라 내려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도 실적 나온 이후로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오늘 올랐다고 해도 기존에 실적 발표 후 계속 하락하면서 여기까지 물론 끌어올렸었죠. 그 다음에 계속 여기서 좀 찌질찌질 거리고 있는데 아직 5만원대 매물도 상당히 많고 넘어가기가 지금 힘들죠. 저는 5만원이 여기 액면 분할가인가 봤더니 53,000원이더군요. 그럼 여기서 한 10%는 올라야지 이제 개인들이 본전이 온다는 얘기인데, 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그래도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 기관이 많이 파니까 오히려 주가가 잘 못 가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전자 좀 더 흔들 겁니다. 저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흔들어가지고 개인들 완전히 다 털어내고, 예, 더 대차도 더 해주고 공매도도 더 치고 열심히 흔들 거예요 아마. 1년 지금 아직 안 됐거든요. 1년은 흔들어야지. 5월 4일 정도가 돼야지 이제 1주년인데 좀 더 흔드는 게 얘네 쪽에서는 더 재밌겠죠. 정상회담 끝나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수가 좀 조정을 주나 딱 봤는데 오늘 상승 종목이 더 많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489 종목이 오르고 326 종목이 내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45 종목이 내리고 516 종목이 내리고, 그러니까 오늘 뭐 조정을 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큰 상승을 했던 그런 섹터, 뭐 면세점이라던가 뭐 그런 거, 그리고 어제도 못 가고 오늘도 못 간 섹터가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 자, 미세먼지 테마 망했습니다. 오늘 악재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위닉스의 윤희종 대표 지분 3% 감소. 이게 대주주가 매도를 할 경우에 공시가 나옵니다. 뭐 지난번에 짐 로저스 아저씨가 2,000주 주식 샀잖아요. 2,000주 저거 2만원 해가지고 2,000주 사봤자 4천만원밖에 안 샀는데도 지분율 공시가 있었는데, 대주주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지분율이 팔아도 공시를 내야 되고 아니면은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해도 공시가 나옵니다. 자, 이건 악재 뉴스죠. 3% 이상 던졌어요. 3% 이상 던졌기 때문에 오늘 뭐 외국인 기관도 같이 던지고, 품해가 오늘 8%까지 나왔습니다. 8%. 가뜩이나 추세가 안 좋았고, 미세먼지가 제가 잘못 본 게 날씨를 잘못 봤어요. 제가 어제 이거를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모레를 클릭한 거야. 모레를 클릭했는데 이게 한때 나쁨하고 지금 또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는 나쁨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또 좋아졌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도 좋은 걸로 바뀌었어. 갑자기 미세먼지가 그냥 싹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도 미세먼지가 안 오고, 그리고 또 얘네는 이번 옵션 만기일에도 안 가면서 저점만 지켜주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이런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그냥 저점을 다 깨버렸죠. 자, 위닉스가 내리니까 같은 위시 형제 대유 위니아가 나도 갈래 하면서 따라 내렸습니다. 3% 정도 내렸고, 외국인 팔고 뭐 기관 금투 잠깐 들어왔는데, 미세먼지줄 오늘 그냥 다 깨졌어요. 뭐 KM 10,000원 지지를 절대적으로 해주면서 좀 올라갈까 말까 와리가리 했는데 그냥 깨버렸습니다. 그냥 하방 지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외국인이라던가 뭐 그런 매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츠, 킹덤 하츠라고 옛날에 스퀘어에서 나온 게임도 있었는데 그거랑 전혀 관련 없고 공기청정기 관련주죠. 위닉스하고 얘하고 같이 이어져 있죠. 위닉스가 대장주였고 지금 조정 주고 있는데, 제가 내려가는데 아이고 아우가 안 갈 수 없지, 형님 가시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4.78% 정도 내렸습니다. 10,000원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어제 마지막 불꽃이 나오고 오늘 내렸는데, 야, 미세먼지 쪽 옵션 만기를 끝나고 오를까 했는데 악재 뉴스가 한 곳에서 터지니까 따라가죠. 자,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서도 신고가를 간 종목이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뉴트리. 자, 뉴트리는 이번에 미세먼지용 마스크팩이라던가 그리고 홈쇼핑에다 뭐 물건을 판다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조정이 오고 있었어요. 어디에 뭐 뉴스 나와도 안 가고 그러던데 오늘 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14%. 얘는 한 번 오르면 이렇게 14%씩 신기하게 14% 딱 맞춰놨어. 그리고 아니면 7% 뭐 이런 식으로 오르고 막 끝나는데,
얘 오늘도 딱 14%만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무튼 신고가를 찍었죠. 자, 얘는 미세먼지주의인데 왜 오늘 신고가를 갔을까? 다른 애들과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모레 퍼시픽이라던가 아모레 G 주가를 보시면 알죠. 자, 아모레 G 오늘 7.58% 올랐습니다. 화장품 섹터 오늘 너무 좋았어요. 면세점이 이제 잠깐 지지부진하고 이제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파는 화장품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자죠. 면세점에서 이제 파는 것들 그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오늘 화장품주 되게 좋았죠. 차이나 그레이트는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자, 아모레 G 오늘 이 화장품 섹터가 올라가면서 아모레 퍼시픽은 당연히 얘랑 이어져 있으니까 오르고 코스맥스 그 다음에 한국화장품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 등 안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뉴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 화장품 섹터에도 요 다리를 걸쳐놨기 때문에 옛날에 삼성전기랑 똑같죠. 삼성전기는 아이폰 관련주이면서도 전기차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MLCC 해서 전기차에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양다리를 친 이런 바람둥이 같은 놈이었죠. 그런데 이놈도 지금 양다리를 걸쳤잖아요. 예, 양다리를 걸쳤는데 우리는 이 화장품주 쪽으로 갈래 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기간 외인 양매수 중에서 특히 연기금이 이렇게 사고 올라왔는데 와 얘는 진짜 딱 14% 지난번에 오르고 일관성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조정 주고 빵 5일 정도 조정 주고 빵 일관성이 있어. 자,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늘 하락했고 어제 1% 이상 하락을 했는데 얘는 뭐 개별악재가 있나 이 생각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자,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곧 발표될 경제지표가 좀 부담이 된다. 요런 뉴스가 나오면서 개별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우리보다 더 올랐고 우리는 어제 니케이라던가 상하이 종합지수보다 더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참 다행입니다. 옵션 만기일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거기서 악재 뉴스가 나오고 대북주가 떡나가면서 바이오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무너지면서 우리 증시도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둘 다 지수가 찌질찌질거리면서 하락하길래 금요일이고 그래서 혹시 투매 나오나 했는데 다행이에요.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가 착 들어오면서 되게 좋았어. 근데 여러분 이 네이버에서 보시면은 요거를 수량으로 보여줘가지고 양매수로 보이거든요. 이거 금액으로 설정해서 보셔야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매도예요. 그리고 선물도 얼마 샀느냐 이게 중요하지 수량이 몇 개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금액으로 보세요.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 대북 특사 파견 추진 뭐 요런 게 나왔어요. 어제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 잠깐 슈팅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요런 뉴스 하나 나온 다음에 이낙연 관련주 뭐 남선 알루미늄이나 이런 애들 오늘 좀 상승을 했죠. 7% 오르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남선 알루미늄 쟤는 우선주입니다. 얘도 5% 오르고 끝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른 게 요런 거길래 오늘 잡주 쪽으로 가려나? 오늘 시장이 잡주 쪽으로 가나? 왜냐면은 시작하자마자 차이나 그레이트가 올랐어요. 차이나 그레이트 이놈 동전주라서 절대 손대면 안 되고 재무제표 한번 봐라. 이게 정상인 주식인가? 동전주는 동전인 이유가 있다. 윙잉푸드하고 얘하고 장난치고 논다.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형성그룹이라던가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이 오늘 막 상승하면서 그냥 같이 따라갔어요. 윙잉푸드는 오늘 아침에 잠깐 꼬시고 던졌는데 지금은 이제 면세점에서 그 다음 화장품 그 다음에 중국 기업 헝성그룹 발음도 안 되네. 형성그룹 막 이런 애들이 오르는데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죠. 근데 얘는 동전이라서 그래요. 동전이라서 가장 시세를 조작하기 편한 주라서 얘가 그냥 뭐 상한가를 가고 그랬지 얘가 뭐 좋은 회사라서 상한가 간 거 아닙니다. 알죠? 얘는 맨날 이렇게 장난치는 주식이고 이런 거 한번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면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이 요런 데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요런 데서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런 주식은 안 쳐다보고 관종해서 지우세요. 가끔 이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수들 매매일지 초고수들 매매일지 막 10억 20억 버는 사람들 동전주도 매매하고 스펙주 그리고 관리 종목 환기 종목도 다 매매한다. 왜 이거를 하면 안 되냐. 고정관념에 너무 잡힌 거 아닌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그럼 꼴 잃은 대로 그냥 하세요. 예.
그냥 그분 뭐 강의를 들으시던가 뭐 하던가 그냥 하십시오.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정상적인 종목으로도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종목으로도 수익을 못 내고 요딴 거 막 찾아보면서 관리 종목, 환기 종목, 동전주 하다가 깡통 차면은 내가 왜 올바른 주식 습관이 없었을까?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지? 저 고수도 내가 매매하니까 나도 저렇게 따라해봐야지 하다가 손실 보면은 저 새끼 때문에 손실 봤네. 내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새끼가 이런 거 해도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했네. 하면서 맨날 남 탓만 하잖아요. 남 탓.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로 뭐 깡통을 차든 뭐라든 30% 손실을 보든 뭐라든 다른 데 스캘핑을 치든 뭐라든 자기가 복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복구가. 근데 본인은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주식 습관이 기반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를 해야지 안 좋은 나쁜 습관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 그 습관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주식을 아예 처음부터서 다시 배워야 되는데 다시 배우시는 분들보다 아예 초반부터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합니다. 이런 잡주로 한번 딱 먹고 나면 계속 잡주 생각만 나가지고 나중에 일반적인 주식에서 손절하고 빨리 복구해야지 하고 막 이런 거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상패당하고 뭐 당하고 하면서 그냥 끝납니다. 고수 누구누구는 그거 매매하던데요. 그럼 하세요. 그 사람들이 매매하던 거 매매일지 보고 마지막에 물려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손실봤다. 그놈이 좋다고 해가지고 매매했었는데 그놈이 그렇게 막 지금은 이거 하고 다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면서 꼭 그 사람 탓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남의 매매일지를 그냥 맘대로 모방하고 그 다음에 되지도 않는 거 따라다가 그렇게 합니까? 자, 그리고 오늘 핫이슈 종목 항공주, 아시아나, 한진칼. 자, 참 스펙타클했습니다. 얘를 분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장 초반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뉴스가 나왔죠. 야, 우리 안 팔어 하니까 우와! 막 이제 뒤졌다 하면서 뒤진다 돈가스처럼 막 뒤졌다 하다가 갑자기 5,000원을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왔어. 올라와가지고 종가에 5,600원. 우리 시초가랑 똑같이 마무리가 됐는데 야, 얘 단일가에서는 상한가를 말았어요. 근데 수량이 적죠. 2만 주밖에 안 되잖아. 2만 주 해봤자 이거 얼만데. 그리고 채권단에서는 금호 자국예외강 거부하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무조건 해버릴 거래요. 우량자산은 매각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아시아나라던가 에어부산 팔아버릴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에어부산은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또 못 찍고 내려왔습니다. 22%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16.53%.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다 샀죠. 그리고 뭐 여기 기관이 누가 있나 보면은 연기금형이 있네. 연기금형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자, 연기금형이 56,000주인가? 저게 얼마야? 65,000주. 저거 계산해 볼까요? 암산으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약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정도가 이게 들어왔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지금 개인이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진칼이든 얘든 대한항공이든 뭐든 오늘 두 항공사가 그냥 아주 핫했어요. 그냥 한진칼, 대한항공우, 대한항공 뭐 요런 애들 했는데 한진칼은 막판에 상한가까지 밀었습니다. 자, 한진칼 막판에 상한가까지 했는데 수급은 별거 없습니다. 개인이 또 많이 샀죠.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대차장고 1, 2위에서 지금 1위를 한 종목이에요. 공매도하고 합쳐서. 그리고 2위가 삼성전기가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공매도를 보시면은 평소 비해서 40배. 한진칼 우 같은 경우에는 고작 5,000주 갔다가 상한가를 잠그고 그랬는데 얘는 거래 못한다고 했죠. 지금이 이렇게 뭐 가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정말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전 이런 건 상한가를 가든 말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 뭐 주식 커뮤니티든 어디든 가 보면은 죄다 뭐 매매일지에다가 결산에다가 뭐 이런 거 하면서 한진칼이랑 아시아나랑 뭐 이런 거 매매한 내역을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번에 뭐 유료 강의 뭘 들었는데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강한 종목에서 놀아야 된다는 걸. 누구누구 스승님께서 강한 종목 주도주에서 놀라 뭐 이 말을 하셨었고 저도 이제 그 말이 떠오르고 이제 뭔가 알 것 같네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개소리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종목을 옛날에 매매했나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아난티 매매했고 그 다음에 넥슨 이슈 갔다가 넥슨GT 매매했고 그 다음에 넷게임즈 뭐 이런 거 매매했었어요. 그런 사람들 죄다 이슈죠. 아난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난티 대북 이슈에 이딴 거 샀었고 그 다음에 넷게임즈 말고 뭐야 넥슨GT
어디 뭐 M&A라던가 아니면은 뭐 남북 이슈라던가 뭐 이런 거 샀다가 그 사람이 수익을 봤나? 예, 처음엔 봤더군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데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신고가 간 다음에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고가를 가면 그 다음 시세를 더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데서 익절을 못하는 게 개인들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더 날아갈 걸 생각하지 여기서 빠질 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런 데서 실패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아난티에서도 실패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뭔가 깨달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찌라시라던가 뉴스에 이렇게 현혹돼서 매매를 하지 말자. 그럴 때 깨달아야 되는데 유료 강의 몇 개 또 신청해서 듣고 이번에 그쪽에서 배운 기법이다 뭐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강한 재료. 그래, 이거는 공매도가 있어서 오를 거다 하면서 자기가 무슨 일대기를 써놨던데 아시아나를 매매를 했는데 이게 손절선에 다다랐지만 그래도 이 재료는 강하다. 누구누구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료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추매를 했습니다. 역시나 상한가까지 말아올리는 엄청난 힘. 배운 대로 옛날 같으면 손절을 했겠지만 이번에 뭔가 달라졌네요. 라고 하시는데 바보죠. 그건 네 욕심이 어마어마하고 컨트롤이 안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요 손절선이었는데 여기서 추매를 해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내려가고 금호그룹에서 아시아나 매각 절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뉴스 빵빵 터지고 그러면 얘 그냥 종가까지 밀어버리는데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은 상한가를 말기 힘든 날. 13일에 금요일은 아니어도 12일에 금요일이라고요. 오늘 12일에 금요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었으면 또 깡통이나 또 크게 손실 보고 반대로 또 글을 썼겠죠. 전 역시 안 되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대체 매매일지를 몇 개 올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매매일지 처음에 아침에 하나 올리더니 아침에 아싸 수익 하고 그 다음에 점심에 또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하면서 매매일지 한 두세 개 올리던데 얼마나 수익 내본 적이 없었으면은 지금 저렇게 흥분하고 그럴까. 자, 저도 오늘 거래만 2억 넘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는 종목을 지난번에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지난번에 증권사 CF를 찍은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그쪽에다가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종목을 매매했는지 이런 거 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수익률 나쁘지 않죠. 6%, 5%, 뭐 2%,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저는 양도소득세 그거 하면은 무조건 냅니다. 그 종목별로 3억이고 그 종목을 3억을 26일까지 연말까지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매매를 해가지고 그 종목에서 3억 원 이상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으면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데 저는 오늘 낸 수수료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요. 거의 100만 원이 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또 세금을 22% 더 내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 이거 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한 종목이고 여기에 종목에 금액이 찍혀있으면 여러분이 분명 따라올 거예요. 나는 나중에 또 공략할 거거든. 여러분이 따라오게 절대 보여줄 수가 없는데 저도 오늘 어마어마하게 수익 냈고 막 금액 자랑하면서 아 오늘 정말 우리 옛날에 다니던 회사 부장님보다 오늘 더 많이 찍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지만 그런 거 안 합니다. 이거 차분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뭐 1,000만 원을 벌든 2,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그걸 그 다음날 다 날릴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차분해져야 돼요. 수익 한번 내면은 조급해지고 못 참는 사람들이 많아. 드디어 내가 뭔가 빚을 바라는가 하면서 막 흥분하고 여기 있는 돈을 인출 안 하고 다시 재투자하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자, 저는 지금 주식 잔고가 없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오늘 무포로 마감을 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 취해가지고 다시 종가 베팅을 때립니다. 지수가 2600대 올랐을 때처럼 그냥 종배만 때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오르는 걸 계속 생각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투매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수익금을 인출을 해야 되는데 인출할 생각을 안 합니다. 투자금이 더 커지면은 복리 효과가 아니라 그만큼 손절하기도 더 힘들어진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매매하다가 1000만 원으로 매매하고 1% 손절을 100만 원대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죠. 왜? 1% 떨어져봤자 만 원이니까. 하지만 1000만 원으로 바뀌면 1% 떨어지면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5천만 원 아니면 1억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1, 2%만 손절해도 여러분 한 달 월급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손절이 더 안 되고 물타기를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게 그거예요. 물타기 하다 보면 금액이 너무 커지는데 하루에 2%, 3%, 4%만 내려도 자신의 월급이 계속 나가면서 이게 회사에서 일이 도저히 안 돼 계속 주식창 MTS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태만에 걸리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도 뭐 한진칼이나 저런 종목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익이 절대 나쁘지 않고 수익률도 전혀 나쁘지가 않았어요. 5% 6% 먹기 장중에 되게 힘듭니다. 물론 저는 장중에 매매 안 했습니다. 미리 선취매를 해놓고 계속 기다렸죠. 오늘 같은 날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이거는 시장이 준 수익이죠. 본인이 실력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려면은 이런 날이 아니라 요런 날에 수익이 났어야죠. 뭐 3월 28일 날 오른 종목이 뭐 100종목 때 요런 때 자기가 수익이 났어야지. 지금처럼 뭐 60%가 오르는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익이 나면 시장이 준 거지. 누가 알려준 매매법, 내가 무슨 강의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큰 착각이죠. 그런 분들이 진짜 자신감이 붙는 게 제일로 무섭습니다. 주식은 자신감이다. 그리고 마인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입니다. 자만. 시장이 좋았을 때 내가 내는 수익은 그냥 시장이 나한테 준 거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오늘 40% 오늘 내리고 있는 40%의 종목을 가지신 분들은 수익이 안 나서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거는 매매 기준이 딱히 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 과거 매매 내역 보세요. 과거에 어떤 종목을 매매했나? 맨날 뉴스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뉴스 따라서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수익이 나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스토리를 붙이는 겁니다. 스토리. 옛날에 까꿍의 엄재경 씨가 스토리 작가였는데 정말 스토리 하나 잘 썼는데 이 스토리를 붙이면서 내가 수익이 난 거는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었고 그 다음에 무슨 강의를 들어가지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지금 나오는 거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글 쓰신 분들은 진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매매 근거가 있다고 여기서 왜 삽니까? 아니 여기서 지금 공매도 대차장고 1위 뭐 이런 종목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매수해야 되는 근거가 대체 뭐가 있습니까? 신고가라서? 재료가 세서? 재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자기가 만약에 이쪽에 상한가 따먹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저쪽에서 뭐 유상증자라던가 악재공시 나오고 하면은 나는 대처가 될까요? 그 다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 다음 시나리오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투매를 맞거나 내가 이쪽에서 하한가를 맞거나 뭐 그럼 내가 복구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이런 걸 들어가도 뭐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뒤가 없이 매매를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문제. 절대 그분들이 투자금도 적은 것도 아니에요. 거의 신용이랑 미수 다 끌어모아가지고 영원 베팅을 했는데 그것도 자랑합니다. 영원 풀 베팅을 때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나쁜 습관이에요. 자, 그리고 아시아나라던가 이제 에어부산이 매물로 나오면 어디가 살까요? 자,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옛날에 신세계라던가 하나가 되게 LCC라던가 항공사에 목말랐던 거. 자, 신세계라던가 한화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를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옛날에 티웨이홀딩스 요게 매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신세계라던가 뭐 한화 그 다음에 SK 뭐 요런 애들이 인수할 거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한화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케이 해서 재무적으로 이제 투자자로 참여했다가 투자금 회수하려고 중간에 빠졌었고 결국에는 티웨이홀딩스는 예림당이라는 출판사가 싼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티웨이홀딩스가 그 당시에는 한성항공이에요. 한성항공. 뭐 신세계라던가 한화 이런 애들 주가 변동 없어요. 아니면 SK 이런 애들 무거워서 저런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상한가를 가거나 움직이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뭐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신세계, SK, 뭐 하나 이런 애들이 올라갈 리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애들이 막 점상 가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종목이 무거우니까. 신세계는 뭐 옛날에 면세점 되고 그랬을 때도 얘 한 20%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상한가가 15%였는데 10% 이상 급등해가지고 상한가 가나 했더니 못 갔었어. 이런 큰 종목은 못 가고 신세계는 오늘 좀 올랐어도 좀 움직임이 덜하죠. 얘는 오늘 면세점이라던가 그쪽에서도 지금 같이 얽혀 있어가지고 좀 올라가야 되는데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호텔신라는 진짜 잘 참았어. 아 내가 봐도 10만원대 얘는 진짜 10만원대가 진짜 꿀이라니까요. 꿀. 한 옷가만 먹어도 수익되기 이렇게 하는 게 오늘 같은 날도 2%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죠. 얘는 진짜 10만원대 매매를 해야지 10만원대가 아니라
요렇게 막 8만원, 9만원 어정쩡한 때 막 매매를 하면 계속 시달리다가 10만원 넘어가면 그냥 놔줘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매매한 내역을 다 보여드렸지만 얘는 진짜 10만원 넘어가야 돼요. 10만원 넘어가야 돼. 그리고 실적 발표하기 전에 던지고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뭐 오늘 얘도 별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2%까지 빠졌다가 종가에 다시 올라오고, 오늘 뭐 중국 기업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면세점이 갈 것 같았지만 쟤네는 충분히 시세를 줬죠. 뭐 이스트 아시아나 홀딩스라던가 아까 형성그룹 이런 애들 갔지만 재무제표를 보면은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 순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보고 알 수 있고, 이런 애들 동전주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동전주는 여러분이 건드리지 마세요. 싸니까 믿으니까 인터파크니까 이런 걸 산다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전주로 시작을 하면은 정말 주식의 나쁜 습관만 계속 듭니다. 그리고 이 수량이 정말 별로 안 되는데 이 수급을 되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하면 와, 외국인이 이만큼 물려있으니까 뭐 하겠지. 동전주잖아. 뭘 이게 해봤자 수급이 얼마나 된다고.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도 보면은 뭐 요렇게 관리 종목에다가 요런 종목이 그냥 감사보고서 미제출이었다가 제출해서, 그리고 뭐 요런 애는 환기 종목이고, 그런데 요런 애들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뭐 NH 스펙 10호 요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이 뭐 저 항공주하고 스펙, 그리고 뭐 노르표 우라던가 우선주 요런 애들로 뭐 좀 장난치고 그러는데, 저런 애들로 장난치면은 나중에 테마가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이제 100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오른 종목이 막 100종목이고 내린 종목이 900종목이거나 이럴 때는 요런 스펙 관련주도 안 움직여. 그럼 이럴 때는 뭐가 움직이냐? 일단은 인버스가 움직이죠. 인버스 쪽으로 이제 수급도 좀 쏠리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냐? 완전히 뭐 수소차라던가 정부 뭐 이번에 뭐 발표한다, 로드맵, 로보라던가 그런 애들이 똑같잖아요. 갑자기 정부에서 로봇 지원이라던가 뭐 수소도시 육성한다 뭐 이런 것처럼 요런 좀 생소한 테마들 쪽으로 이렇게 쫙 가면서 요런 애들만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지수가 1900 갈 때 수소차라던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오른 종목들 막 이렇게 보면은 중국 아니면 뭐 우선주 그리고 금호산업우라던가 뭐 이 정도는 보통은 한 50% 종목들이 이제 한 50%에서 60% 정도 오를 때 나오는 현상이 이런 게 많은데, 지금은 딱 스펙, 우선주, 그 다음에 이슈주 뭐 이렇게 때리면서 실적 관련주도 어느 정도 오르고 나쁘지 않은 증세입니다. 나쁘지 않은 증세. 지금 시간이 너무 됐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내일 미장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자, 1번 남북경협주는 더 이상 기대감이 없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듯이 우리 정부 인도적 대북 지원조차 수용을 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의 대북 제재 유지는 확고합니다. 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에 이루어질 거라고 해요. 하지만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 제재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경협주는 당분간 손을 안 대는 게 좋다. 두 번째, 모든 시나리오에는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한진칼이라던가 아시아나 이게 만약에 아침에 뿅 올랐어. 그리고 이게 한가를 쭉 빼버렸으면은 오늘 저렇게 일지라던가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리 올라갈까요? 반대겠죠. 저는 역시 달라진 게 없나 봐요. 하면서 오히려 반성의 일지라던가 아니면 글 자체가 아예 안 올라왔겠죠. 자, 오늘 뭐 한진칼이라던가 아시아나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손실 본 사람이 없으니까 다들 수익이니까 지금 흥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하한가를 갔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아침에 갭 뜨고 다시 쫙 한 10% 정도 하락을 했다. 그때 본인이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서 실력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오늘 설사 손절을 했더라도 나는 내 원칙을 지켰으니까 나중에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지만, 오늘 뭐 아침에 오르다가 빠지는데도 대응 안 하고 있다가 추매해서 막 종가 상한가 가가지고 수익 나가지고 와, 역시 이제 뭔가 되는 게 있구나, 난 이제 뭔가 좀 달라졌구나 하면서 자기가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상한가를 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익이니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 반대로 그게 하한가를 가거나 중간에 급락이 나왔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 종목이 더 많단 말이에요.
상승 종목이 많았고 최근에 지수도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가 이 지수라던가 상승한 종목이 더 많을 때 따라 들어가서 수익이 난 것이지 본인이 무슨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실력이 늘어서 수익이 난 게 절대 아니니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일 미장과 유럽장이 끝나면 어느 정도 알게 될 텐데, 좋은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정말 매매하기 너무 편했어요. 옵션을 상승으로 잡아놓고 매매를 하니까, 너무 편했네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